안 돼.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 주제는 플러터는 뭐가 다른가? 이제 크로스 플랫폼 렌더링 전략을 좀 비교해 보는 주제를 잡았는데요.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게 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뭐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 봤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왜 플러터를 배우고 있는지 그게 쪼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이 주제를 해서 제가 조사해 보면서 좀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.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나오긴 하는데 저한테는 이 이유들이 사실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음 그래서 일단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하는 거니까 모바일 앱을 생각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라 하면 iOS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근데 걔는 인제 뭐지? 원래 두 번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용은 스위프트로 안드로이드용은 코틀린으로 따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같은 앱인데 뭐 인력이나 시간 비용이 2배라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번 만들어서 이제 두 곳에서 돌리자는 시도가 크로스 플랫폼일 텐데 뭐라 해야 되지? 사실 네이티브는 일단 둘째 치고 크로스 플랫폼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종류를 쪼금 비교해 보고 싶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걸로는 크로스 플랫폼 접근이 크게 4 가지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가 웹뷰 방식입니다. 인제 얘는 웹페이지를 앱처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가 브릿지 방식인데 얘는 일단 첫 번째 웹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인제 앱 안에 들어있는 미니 웹 브라우저 같은 개념인데요. 그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크롬이나 사파리로 웹사이트를 볼 때 그 브라우저가 HTML이나 CSS 뭐 JS를 읽어서 화면에 그려 주잖아요. 그 웹뷰는 이 브라우저 엔진을 앱 안에 인제 작은 창으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주소창이나 뭐 뒤로 가기 버튼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웹 브라우저와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개발자가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로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이 웹사이트를 앱 안에 웹뷰로 넣습니다. 그래서 사용자는 앱을 실행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. 요거를 인제 직렬화 비용이라고 하는데 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동기화 문제, 싱크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어 음 브릿지한테 인제 이걸 요청해 기다리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걔가 인제 요청을 끝내면 나중에 알려주는 방식인데요. 이게 대부분의 경우 괜찮은데 그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했는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뭐지? "이 터치가 어떤 버튼 위인지 바로 알려줘." 하면은 그 브릿지가 "좀만 막 기다려."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인제 JSI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. 얘는 그 아까 우리가 얘를 아니 JSI가 아니고 브릿지를 인제 통역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인제 직접 뭐라 해야지? 내가 그 언어를 배운다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다고 할게요. 통역사 대신 같은 언어를 배운다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인제 제이슨 파일을 작성해서 브릿지한테 전달해 주고 걔가 인제 OS한테 보내는 방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OS 쪽 객체를 직접 만지고 조작할 수 있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인제 여기 패브릭이랑 터보 모듈스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JSI의 약자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입니다. 그래서 요 패브릭 불러올 수 있도록
그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다음에 인제 말씀드릴 게 KMP인데요. 어 그 뭐지?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이 다 UI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좀 집중이 됐다면은 KMP는 그 UI는 각자 네이티브로 그리고 어 그 밑에 로직만 공유하는 느낌인데요.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은 인제 코틀린으로 한 번만 쓰고요. UI는 안드로이드는 그 제트팩 컴포즈라는 게 있대요. 그거를 사용하고 iOS는 인제 스위프트 UI로 각각 네이티브를 만드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UI는 100% 네이티브인데 뒤에 로직은 코드를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밑에 컴포즈 멀티 플랫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얘가 인제 제트브레인에서 만든 건데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UI도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만든 거죠. 그래서 2025년 5 월에 정식으로 지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러면은 인제 플러터처럼 UI까지 공유가 가능해지거든요. 근데 차이점이 플러터는 자체 엔진으로 그리고 그 컴포즈 멀티 플랫폼은 각 플랫폼의 인제 네이티브 렌더링을 활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. 얘가 인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이미 코틀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도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성장도 빠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아직은 그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진 않아서 여전히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4 가지 방식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자체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죠. 웹뷰는 웹을 감싸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OS한테 부탁을 하고 이제 플러터는 직접 그리고 로직 쉐어링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. 이 분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가. 네 그래서 15 분이 넘긴 넘을 것 같긴 한데 쪼끔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저희가 플러터를 사용하니까 플러터에 대해서도 쪼금 자세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아이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플러터의 내부를 쪼끔 들여다봤는데 일단 제가 플러터 탄생 배경 자체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찾아봤거든요. 근데 여기 보이시는 요분이 인제 플러터를 만드신 분인데 어 크롬 브라우저를 쓰다가 인제 구글에서도 웹킷에서 갈라져 나온 블링크라는 자체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블링크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가 요 에릭 세이델 요분이 되겠습니다. 인제 이 사람이 '모바일 앱의 화면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면 어떨까?'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인제 플러터예요. 그래서 플러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렌더링을 하는데 어 아까 그래픽 엔진이 있다고 했었죠. 그래서 그게 크게 종류가 스키아 뭐 임펠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임펠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스키아라는 일단 첫 번째 예전에는 스키아라는 그래픽 엔진을 그 앱의 통째로 포함해서 GPU에 직접 픽셀을 그리는 거죠. 어 그래서 요분이 인제 웹 기반으로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가 인제 탄생 배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플러터의 아키텍처를 좀 보면은 어 크게 5 개의 층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운영체제 위에는 일단 임베더가 있고 그 위에 C++ 주는 도구인데 음 크롬 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그릴 때에도 스키아를 쓰고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체도 스키아를 쓴다고 해요. 그러니까 되게 널리 쓰이는 도구인데 얘의 문제가 이제 쉐이더라는 존재가 화면 버벅임을 유발한다고 합니다. 이 쉐이더가 뭐냐면은 GPU한테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은 '이 화면을 그리려면 쉐이더 프로그램이 필요하네.'라고 판단을 하겠죠, 프로그램이. 근데 스키아가 그 자리에서 인제 쉐이더를 만들고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. 얘가 인제 수십에서 수백 밀리초가 걸리는데 그동안 화면이 멈추게 되니까 인제
사용자 입장에서는 버벅임을 느끼는 거죠. 그거를 해결한 게 인제 임펠러 엔진인데요. 얘는 인제 새 엔진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요, 플러터 팀이. 그래서 임펠러는 스키아가 원래 화면에 필요한 순간에 그때 인제 만든다면은 임펠러 엔진은 그 앱을 빌드할 때 미리 다 위젯 트리가 만들어지지만 엘리먼트가 인제 뭘 재사용할지 뭘 다시 만들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판단을 마치면은 렌더 오브젝트 트리로 넘어가는데 얘가 인제 진짜로 뭐 벽돌을 쌓고 막 페인트 칠하고 그러는 애예요. 그래서 엘리먼트 트리를 바탕으로 어 화면의 뭐 크기를 계산한다든지 실제 그리는 거죠.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지 쪼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매번 그러니까 위젯을 매번 새로 그려도 인제 엘리먼트는 뭐가 바뀌었는지 판단만 하면 되고 그 렌더 트리에서는 그 바뀐 부분만 다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전체를 다시 그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. 죄송합니다. 사실 위젯 자체가 이뮤터블이라서 매번 새롭게 만든다고 해요. 음 그렇습니다. 음 네.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었던 게 다트의 인제 JIT, AOT 차이인데요.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다트라는 언어 자체가 원래 뭐지?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겠다는 그 야심으로 탄생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다트가 처음부터 인제 브라우저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클라이언트 언어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게 그 목표는 사실 달성을 실패했고 플러터를 만나서 인제 좀 다시 뜨게 된 느낌인데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려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인제 클라이언트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겠죠. 그래서 얘의 특징이 JIT 그리고 빌드할 때 저스트 인 타임으로 빌드도 가능하고 인제 한 번에 출시 전에 모두 번역해 둬서 실행 시에 이미 번역된 기계어로 바로 실행하는 AOT 빌드도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 어 저희가 핫 릴로드라는 기능을 자주 사용하죠, 개발할 때. 얘가 인제 JIT 빌드 덕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어 네. 이게 그 특별한 이유가 대부분의 언어는 둘 중 하나만 된다고 해요. 자바스크립트도 일단 JIT만 되고 C나 C++도 AOT만 된다고 해요. 음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자면은 주제 자체가 일단 크로스 플랫폼의 렌더링 전략 비교였으니까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웹뷰는 인제 웹을 감싸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OS에게 부탁을 하고 플러터는 직접 그리는 방식이고 KMP는 로직만 공유를 한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다섯 개. 고생하셨습니다.